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진우 의원의 주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주진우 의원은 2번 재산 신고를 했더라고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주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2023년 3월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주식만 한번 보죠.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DB죠. DB가 이제 도이치뱅크인지 아니면 국내 뭐 또 DB 동부 계열의 동부그룹 내 IT 회사.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주식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주식이에요. 현대, 큰 회사인데. LG 뭐 이렇게. 근데 디오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저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메디아나도 조금 뭔지 좀 의심스러운데.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네요. 47,000. 저희 시청자분들 좀 저 주식 알면 이제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전준지 이런 것도 한번 또 체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파헤칠 주식은 저 에이스테크 5,728주와 제넥신 888주. 네, 요 두 주식이죠. 특히 저 제넥신 888주는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의원의 그 재산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저건 처음부터 888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고 남은 잔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스테크도 잔량일 것 같아요. 저 두 주식을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볼 겁니다. 저 에이스테크는 배우자도 가지고 있네요. 1,600주를. 그렇죠. 부부가 나눠서 에이스테크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2023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주식 내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데 우리 좀 주식을 조금 아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에이스테크 또는 제넥신 딱 들으면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라임 관련주죠. 자, 이게 총 액수가 9억 6,2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배우자하고 본인의 주식 합쳐서 본인은 8억 4,300. 2023년에 이제 공직자로서 첫 번째 재산 공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법률 비서관으로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 재산 신고를 했다는 것은 2022년 12월 말 기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3월에 신고한 겁니다. 이거는. 이때도 에이스테크가 또 있네요. 또 있고요. 또 제넥신도 그대로 있죠. 근데 에이스테크는 5,728주. 그대로인데요. 2023년하고 동일하죠. 제넥신 아까 888주였죠. 그런데 1,154주 늘었습니다. 늘어집니다. 자, 보유 물량을 늘렸다. 왜 늘렸을까? 어쨌든 에이스테크하고 제넥신을 언제 취득했는지 또 최초 취득할 당시에 보유 물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의 법률 비서관이 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저 에이스테크하고 에넥신이라고 하는 주식을 제넥신이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금액을 보면 한 10억 정도 되네요. 본인은 10억, 부인이 한 1억 정도. 그래서 11억 정도의 주식을 주식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좀 늘었어요. 보유량도 좀 늘렸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제넥신과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이 기사가 일단 가려졌네요. 가려지기 전에 잠깐만 화면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자, 화면 좀 보이게 바꾸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보면 라임발 펀드론의 뒤숭숭한 금융권 2019년 10월 라임 사태가 이제 터졌을 때 그 직후에 이제 기사인데 이때 이제 이 라임 자산 운용이 어느 기업에 지금 돈을 넣어놨는지 쭉 분석한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여기에 보니까 라임 자산 운용이 투자했던 기업 중에 방금 전에 보셨던 제넥신, 에이스테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이게 모 펀드가 테티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라임 자산 운용이 테티스 2호 펀드에다가 돈을 넣어서 제넥신과 에이스테크에
투자를 한 건데 제넥신의 경우는 약 한 99억 유상증자에 참여했죠. 주식을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약 한 35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산 거죠. 네. 예. 일단 라임자산운용이 저렇게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전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보죠. 네. 이 제넥신이 또 투자를 제넥신은 받았네요. 지금 이제 라임 사태가 2019년 10월 달에 터졌잖아요. 네. 이 기사가 언제 기사인가 보여주면 2018년 3월 달이에요. 네. 라임 사태가 터지기 불과 1년 반 전에 이 제넥신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2,5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이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단 좀 분위기를 좀 달군 거죠. 네. 이때 이 기사를 영향을 받은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또 제넥신에 또 엄청 돈을 집어넣었을 거고 그래서 이 제넥신이 뭐 주가가 상당히 실제로 상승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년 반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2019년 10월 달 네. 라임 사태가 터지는 것 당일 주가가 확 떨어졌군요. 네. 예, 그 시점에 제넥신이 보니까 처음 마이너스 투자 라임이 처음 들어올 때 11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현재 5만 6천 원, 50.64의 0.4%의 손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2,500억 투자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에 솔깃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은 1년 반 만에. 물론 이제 작전 세력들은 저 전에 다 손을 털고 나갔을 것으로 보이죠. 네. 저 제넥신을 지금 주진우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다 팔아버리죠. 왜 저걸 저렇게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의 2016년 공시자료를 보니까 라임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거 이제 2016년도죠. 네. 시점이. 2016년도에 이제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쭉 봤더니 라임 자산운용이 여기 이렇게 되고 등장하죠. 네.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물량도 작지 않아요. 예. 30억, 10억, 10억씩 50억.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2016년도 이때가 그 라임 펀드 사기가 이제 처음 이 세팅이 되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라임 이 작전 세력들이 초창기에 세팅을 해뒀던 기업이죠. 네. 그리고 2016년 9월 달로 갑니다. 아까 보셨죠? 라임 사태는 아니, 요거는 2019년 6월. 네, 그러니까 아까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달이었죠. 예, 이거는 이제 라임 사태가 터지기 한 3개월 전. 네. 대량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3개월 전에 라임 자산 운용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라임 자산 운용은 2018년 5월 10일까지 보유 주식 수가 280만 주. 보유 비율은 83%였는데 6월 5일 뺐죠. 3.73%를 뺐네요. 네, 4.6%가 됐죠. 네. 저 4.6%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5% 미만. 5% 미만이 되면 이제 그 대주주로서 이제 공시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4.60%로 나뉜 이후에는 저 라임 자산 운용은 더 이상 공시 의무가 없어요. 그 뒤로 아마 다 팔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한꺼번에 다 팔면 주가가 너무 폭 떨어지니까 일단 5% 미만으로 보유 비율을 낮춰서 자신은 공시 의무가 없는 소액 주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아마도 2019년 3개월 후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전부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전형적인 작전 패턴이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변동 사유에는 변동 방법에 전환권 행사와 장내 매도라고. 그렇죠. 2016년도에 이제 그 전환사채를 샀잖아요. CB를. 그걸 이제 2019년도에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서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전환권 행사는. 주식으로 바꾸자마자 장내에서 던진 겁니다.
저렇게 이제 작전 세력들은 다 빠진 거죠. 계속 저 장에서 이제 그 주가가 오를 거를 기대하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3개월 후에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네. 뭐 그냥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경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에이스테크가 2019년 이게 딱 한탕을 튀겨 먹고 빠진 게 아니고 네. 여기 보면 이 기사 2020년이에요.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2020년이죠. 2020년 다시 에이스테크 상한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도달 무성했던 소문, 루머들 이제는 현실화되어 숫자로 이어질 또 다시 띄우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한국경제신문이네요. 네. 여기에 속아서 주식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때는 그래도 이 주가 이 유튜브에서 주식 유튜브에서 경고음을 울립니다. 요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면서 이거 다 한 통속입니다. 네. 작전 세력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경고음을 울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을 우리 주진우 의원이 작전에 당할 뿐이 아닌데 이 에이스테크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2023년에 비해서는 에이스테크 주식이익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부인이 아까 가지고 있던 걸 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부인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배우자가 에이스테크 1,600주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부인도 그대로 가지고 부인도 있어요. 가지고 있나요? 네. 부인도 여기 밑에 글자가 내려가 있었어요. 네, 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1,600주. 네.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넥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이건 명백히 라임의 작전주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는 피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임 사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 라임에 돈이 들어간 작전주인데도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피해갔고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그 주식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림이 그려지죠, 대충. 자, 아까 어떤 분은 혹시 주진우가 주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네.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는 맞죠. 이제 아마 주요 주주로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라임 주가 조작 주범. 자, 주진우 의원이 이제 왜 이 또 라임 작전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냐면 주진우 의원은 라임의 변호인이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판결 2023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요. 라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해먹은 거에 비하면 징역 5년은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손방망이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옵티머스 김재현의 경우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에스모 전 대표는 아주 싸게 형을 맞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에스모 징역 5년이 확정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네. 에스모의 김정훈 대표. 바로 이 사람을 주진우 의원이 변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진우가 변호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희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김정훈 대표가 기소가 돼가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직접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공판이 끝나고 나올 때 주진우 의원이 변호한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사건 초기에 잠깐 맡았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기록이 이제 남아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줄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요 법률신문에 이제 사건 번호가 있었죠. 법률신문 여기 보니까 밑에 있네요. 여기 2023 도에 5195로. 그래서 이게 대법원 상고 사건 번호예요. 그래서 이 2023도 5195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치고 피고인 이름에 김정훈을 넣으니까 딱 뜹니다. 네. 예. 2020 고압 434는 저 대법원 상고심 1심 사건이에요. 1심 사건이에요. 네. 예. 저 밑에 형제 번호 보십시오. 야, 저거는 네, 어마어마하네. 검찰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각각의 건입니까, 혐의를 도대체? 네, 혐의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거죠. 네. 네. 저걸 그냥 징역 5년이면 정말 싸게 맞은 거예요. 네. 네, 김정은. 네, 대표.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서 관심 가질 게 주진후가 있습니다. 네. 주진후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같이 저 네. 공동 그 변론을 맡았던 사람들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법무법인 대류가주. 대류가주 굉장히 제가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오광수 그렇죠, 전 민정수석 대류가주 네. 소속이에요. 저 대류가주에 들어가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다 요주의 인물들인데 네. 저기에 최운식 있죠. 예, 최운식도 역시 검사 출신이에요. 저분이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던. 크게 보면 저기도 그 박영수 라인으로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런 사람까지 이제 변호인으로 저 피고인 1, 저 김정은 대표가 변호인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네.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11명입니다. 그 밑에 법무법인 다전. 법무법인 다전도 사실은 저 윤석열 때 가장 잘 나가던 예, 전관들이 모여 있는 법무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거기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있죠. 이인걸이라고. 예. 그리고 밑에 또 다른 변호사도 있고 총 네. 10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그중에 1번이 주진우입니다. 1번. 그렇죠. 예. 1번 변호사 주진우.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공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주진우 변호사는 사임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주진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았다. 검사 출신이니까 확실히 검찰 단계에서 그렇죠.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 재판 과정에서 잘 변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검찰 수사를 잘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치명적인 범죄는 잘라내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들만 이제 검찰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기소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견제 장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진우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사임계를 낸 걸로 보입니다. 네. 모종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딜 역할을 주진우 의원이 당시 변호사로서 했던 걸로 보이죠. 네. 예. 자, 그리고 다전은 우리가 한번 남기춘 때문에 한번 다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리헌 기술단이라는 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남기춘 변호사 얘기했었죠. 제주 오등봉 네. 그 개발 관련해서 여기에 이인걸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예, 법무법인 다전. 예. 그러니까 남기춘은 뭐 윤석열의 대학교 서울법대 동기고 정말 뭐 윤석열 5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독수리 오형제 중에. 그 남기춘 변호사 사무실에 이인걸 변호사가 있는데 이 이인걸 변호사가 조국 사태 때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제 배신 때리고 윤석열 쿠데타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오광수나 이런 그 인사 검증을 좀 중요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걱정했었는데 이런 이인걸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 민정수석실 있을 때 이제 특명 감찰반장을 하면서 그 유재수 당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뭐 감찰을 중단을 지시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뭐 굉장히 뼈아픈 진술을 했었죠. 네. 박형절과 함께 이 이인걸은 조국을 배신하고 윤석열의 쿠데타에 결정적인 도우미 역할을 했었던 네. 변호사인데 아니나 달라 이제 옷을 벗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 이 대표인 남기춘 변호사가 있는 로펌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라임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김정훈의 변호인을 했군요. 이인걸 여기. 네. 그러니까 다 이것은 친윤 라인들이 뭔가 합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주진호도 숟가락을 얹은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라임 사건의 주범을 변론했었던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이 라임 작전 세력들이 사기를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라임 자기가 작전주를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저 라임 공범의 변호를 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저 주진우 의원이 라임의 작전주를 아직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저 두 주식 에이스테크라든지 아니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지만 내부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걸 다 팔지 않고 일부 가지고 남아 있는 게 아마 잔량이 지금 이제 신고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은 더 많이 가져고 있을 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주진우 그 의원 입장에서는 저 제넥신과 그 에이스테크 주식을 언제 샀는지 예를 들면 저 주식을 라임 사태가 2019년도에 터지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저 주식을 애당초에 2018년이나 17년 이 라임 주가 조작이 빌드업 되던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네. 저 주진우 의원은 저 주가 조작을 공모한 거나 다름없어요. 야,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그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샀는지가 지금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본인이 거예요. 공개 최초로 저 주식을 네. 언제 취득했는지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를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보유하게 된 시기가 네. 주가 조작하던 그때랑 맞물려 있다면 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라임의 그 펀드 사기 사건 때 동원됐던 주식들은 웬만한 건 다 머릿속에 있는데 에이스테크라든지 제넥신은 저는 좀 처음 들어본 주식이었거든요. 그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라임 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주진우 의원 등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이 변호인을 하면서 아예 검찰이 그 주식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보다도 결국 그 사건의 불똥이 자기한테 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변호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진우 의원이 해명해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라임의 사건에 동원됐던 작전주 에이스테크하고 이 제넥신을 언제 최초 취득했는지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19년 라임 사건 터지기 직전에 본인이 이걸 보유했었다고 한다면 주진우 의원은 라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그 공범 세력들 최소한 가해자 편에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대가로 상당한 투자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비도 많이 받았을 텐데 수임료도 많이 받았을 텐데 주식까지 만약에 받았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최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재 그 재산 신고된 자료 중에 가장 먼저 신고된 자료는 대통령 비서실 들어가면서 저때 2023년에 공개된 저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2022년 말 최소한 2020년 말부터는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 그 그전에. 이전서부터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면 언제 가지고 있었냐. 네. 그러면 저 에이스테크하고 제넥신을 계속 저렇게 간 크게 저 작전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거의 저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그래요, 보니까. 네. 기사를 검색해 봐도 검찰이 뭐 저 주식을 크게 문제 삼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진우 의원이 그냥 대담하게 저 작전주를 누가 눈치챌까 그냥 대담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뉴탐사 눈에는 걸린 거죠. 그렇죠. 네. 부동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주식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수량이 작고 뭐 그래서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언제 얼마만큼을 보유했다가 지금 다 팔아치웠느냐 네.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주진우의 사실은 네.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할 거예요. 이게 그 라임 펀드에서 돈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주식에 그 주식이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 뭐 작전주로 판명되지는 않았지 않았냐.
이 주식을 내가 보유한 게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라임 펀드사가 그 90억, 한 100억 가까운 돈을 그냥 넣겠습니까? 그냥 뭐 정직한 투자를 위해서 돈을 넣겠어요? 기본적으로 라임 펀드에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작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라임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주진우 의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려 본인의 의혹을 더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이 라임 사건을 변호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라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저는 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상원 부장검사였어요. 네. 야, 여러분 아시죠? 조상원 부장검사.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도 출석해서 탄핵 소추안에 올라갔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담당. 주진우 의원이 이제 그 변호했었던 에스모라고 밑에 줄 나오죠. 이 에스모. 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의 조상원 부장검사였습니다. 네. 이 조상원 부장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잖아요. 이 아시잖아요. 사람입니다. 네. 얼굴 많이 보셨잖아요.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거 주관- 덮어준 사람이잖아요. 덮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윤한 갈등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유일하게 남겼던 또 차장검사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죠. 윤석열 입장에서. 네. 네, 그리고 주진우도 당연히 뭐 나중에는 한동계 쪽에 갔다가 윤석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 시절에는 이제 친윤 사단으로 분류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발이 잘 듣는 정관이었을 거예요. 주진우 의원이 저 당시 라임 사건 당시에 조상원 부장검사를 상대로는 상당히 약발이 잘 드는 정관이었을 거로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조상원 부장검사한테 주진우 의원이 자신한테 좀 불똥이 튀지 않게끔 수사를 잘 또 갈무리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조상원 검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가 됐군요. 됐어요. 됐네요. 6월 4일 날 네.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뭐 주진우 의원은 본인은 뭐 엄청나게 그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그걸 검찰권을 이용해서 덮어주고 했었던 이 검은 무리들의 한 패였음이 사실은 오늘 어느 정도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참 검찰 저런 사람들 때문에 검찰청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수사를 하면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네. 덮어주는 자기 편들끼리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나눠 먹고 그죠? 그렇죠. 아껴 쓰고 네. 나눠 먹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주진우가 라임 사건의 변론을 맡았어요. 이것도 잘 모르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라임의 작전주를. 정말 간이 큰 사람입니다. 이건 뭐 주진우 의원은 반드시 자기 문제를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